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평생 공부의 시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 아시죠? 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이제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런 이제 좀 유대계 사람들이 유난히 좀 이런 미래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유명한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보면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잘 던지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유대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창의성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존경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책들을 읽고, 이런 분들의 강연들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옛날에도 많이 봤었어요. 사실은 이분 아니더라도 미래학자나 뭐 우리나라에 뛰어나신 분들도 워낙 많아서 그럼 보면서 이제 취합을 하는 거죠.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걸 개발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제 학생들에게 항상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우리의 공부의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지쳐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얘기들을 찾으면서 딱 되게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10년 주기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 대체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하지 못한 기술들은 우리가 먼저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이 될 것이고 근데 기존에는 이제 뭐 하나만 딱 배우면은 그거 가지고 쭉 먹고 사는 이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됐던 게 개발자가 원래 4, 5년 주기로 좀 배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4, 5년 주기였는데 요즘은 좀 더 짧아졌죠. 한 2, 3년만 지나도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뭐 1, 2년만 돼도 뭐 블록체인 쪽만 얘기를 해도 벌써 웹3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 많기는 하지만 NFT라든지 이런 거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핫 이슈는 아니었어요. 거의 최근 1년 사이에 미친듯이 그 떡상하고 NFT 막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된 거지 갑자기 요새는 확 들어와요. 이렇게 자금도 그쪽으로 확 몰리는데 제가 블록체인을 보면서 되게 독특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얘네 자체가 자금을 불러오는 세계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술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습득을 시키면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랜덤 타격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랜덤 이렇게 크리티컬 한번 터지는 것처럼 뭔가 한 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기술 그 자체가 돈을 바로 불러온다기보다는 어떤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개발자나 기술자 또는 학자 중심으로 주로 이제 수학에 이제 밝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기술이 바로 돈 그 자체가 돼버리는 이런 세상을 본 거죠. 블록체인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술 주도가 결국에는 자금력을 무시 못 하거든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뭐 VR을 이렇게 막 사람들 사이에 엄청 유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그 시장을 저렴하게 많이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작정하면 특정 트렌드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틱톡 같은 경우도 15초 영상 이런 거 광고 엄청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으로 바이트댄스 거기서 보여주는 자금력으로 시장을 막 잠식할 수가 있거든. 어느 정도까지는 트렌드를 어느 정도까지 불러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큰 규모로 이렇게 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은 그냥 게임이에요. 근데 기존의 그런 게임들이 NFT를 넣고 거기에 좀 메타버스적 개념을 넣음으로써
갑자기 세계에서 막 손꼽히는 그런 개발 규모를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회사가 엄청 커지고,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면서 앞으로의 기술은 돈이 더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술의 흐름이 이제는 예전에는 4, 5년 주기였다면 이제는 1년에서 2년 주기, 그런 주기로 정말 큰 키워드가 계속 바뀔 것이다. 왜냐면 자금과 기술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런 어떤 되게 혁신적인 뭐 기업들이 보여준 그 느낌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혁신의 그런 개념으로 새롭게 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 근데 예전보다 기술이 주는 그런 자금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8년 전부터 팀노바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 그때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었죠. 그때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는 노에스QL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많이 학습도 시켰을 뿐더러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그런 진리 같은 거를 좀 가르쳤는데, 어떻게 보면 IT 업계의 불변의 법칙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바뀔 텐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제가 그때 친구들 1기, 2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있던 때만 해도 4, 5년 주기였는데, 이제 그 미국의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핫한 기술이 한 5년 안에 우리나라에 온다. 빅데이터나 이런 개념도 사실은 구글이 빅테이블이라는 개념으로 뭐 제시한 지 한 8년인가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미국에서 못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묵힌 다음에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바로 핫하면 한국에 금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안에 오는 것 같아. 그래서 1년, 2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개 고수가 있잖아요. 그런 고수들이 여러분들을 옆에서 코칭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그 하락장부터 해가지고 상승장부터 다 맛보면서 그 뼈저리게 느끼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뭐 코인도 막 투자할 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좀 알려주고 그런 흐름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사기꾼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무언가를 진입할 때는 누군가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긴 해요. 근데 제가 교육시장에서 처음에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뭐 지금도 크게 뭐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처럼 저희는 교육청의 모든 거를 다 인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떳떳하고 모든 작품들을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고, 솔직히 수준 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들 한 거나 보여주지, 꼭 예전에 공개 저격한 그런 회사들 작품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퀄리티인지.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뻔한 거 만들어 놓고서, 난이도도 되게 낮은 거 만들어 놓고서 그냥 무지성으로 까는 경우 많은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저희는 5천 이상으로 맨날 회사 골라가니까 5,700, 5,500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사 고르다가 거기서 웃돈 주면 5,500, 600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8년 전 팀노바 커리큘럼 설계할 때부터 학생들을 부자로 만들 때 필요한 게 뭘까? 앞으로는 변화가 굉장히 빠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만든 교육 방식이 그런 거예요. 패턴 교육법이랑 세계관 교육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교육법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됐고 개발 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진입해야 되는지, 새로운 기술을 보잖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책에서 나오는 고리타분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런 척박한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풀이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교육법으로 이렇게 늘 해올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막 역사 수업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일본과의 뭐 사이가 갈등이 많고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면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역사적인 트러블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독립투사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식민지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막 배우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아, 이래서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하는 제스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되게 급하고 화가 많아.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한번 두드려 맞은 역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되게 오히려 그런 역사를, 억울한 역사를 많이 배운 그런 국민들은 좀 더 막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 좋게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를 배우려면 사실은 굉장히 정통하고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굴러먹은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제일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CTO로 돈도 본인도 되게 잘 벌고 잘 나가. 그러면서 기술적인 깊이도 있으면서 업력도 있고 오랫동안 관찰해온 사람들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단점은 이쪽은 되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좀 많아요. 개발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일반인 같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남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실력자가 전달력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는 뭐 그 정도의 실력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못한다는 건 아니고 웬만한 회사 CTO 그냥 할 정도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그 졸라 잘한다는 사람들은 진짜 그 엄청 잘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노바 팀원들이 이제 이렇게 면접을 다니면 사실 팀장님 수준 정도로 질문을 해주고 깊이감 있게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많진 않다고 해요. 물론 그 수준 못지않게 더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도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되게 깊이감 있게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하려면 그 지금 시장이 어떤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너무 고리타분한 관점으로 하기도 힘들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역사가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 또 모르고 보면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좀 피곤하긴 해요. 저도 전공할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땐 되게 재미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숙련된 개발자가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 학생들한테 또 이거를 좀 다양한 해석들을 하면서 막 보여주는 거, 막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보면서 여기에 이런 설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재밌을 때는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하는 거지만 이 세계관이란 건 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 그 정도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요 정도 가이드를 주는 거, 요렇게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요런 디테일들을 잡아주는 거가 이제 세계관 교육법인데, 요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 단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어떤 세상에 진입할 때 특정 그런 어떤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팀노바에서는 제가 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알려주고 있죠. 뭐 저희 처음에 생기고 이제 하도 이제 연봉이 높으니까 안티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뭐 그렇잖아요. 마르크스도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의사들이 보면은 공부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의사만큼 못 번다고 의사들 보고 손가락질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사들은 그만큼 벌 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거예요. 개발자도 그만큼 노력을 한 사람들은 많이 버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본인이 오래 했는데 연봉 5천을 못 받는다고 해서 팀노바 팀원들이 5천 이상 간다고, 고졸들이 그렇게 간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 시장에서 먹히는 노력을 더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스마트한 그런 습관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을 패턴 교육법으로 습관화를 시켜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팀노바에서 제가 늘 하던 그런 방식들을 습관을 시켜요. 왜냐면 팀노바 이전에 제가 해오던, 그리고 팀노바 하면서 이렇게 해야 개발 쪽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고연봉도 받을 수 있으면서 일도 잘해서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저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INTP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MBTI가 그렇게 꼭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런 성향을 보는 정도지, 사실은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심리 검사나 이런 성격 검사는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방식은 따로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MBTI 검사를 해보고 이제 INTP적 성향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공감보다는 해결이죠. 얘가 슬픈 이유는 저걸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기름기를 다 빼고 얘기하니까 한국인들 특유 감정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한국인 특유의 방식과는 달랐던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잘 안 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게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하나 써요. 그러면 이력서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써요. 이력서 하나에도 팀노바에서는 공을 들여서 열심히 쓰거든요. 내가 해온 작품들 이력들을 쫙 나열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력서가 확 튀어요. 아, 얘네들은 진짜 이력서 정말 열심히 쓰는구나, 이렇게 칭찬해줄 만큼으로 이력서를 잘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거를 또 되게 못난 애들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비과요. 되게 비과요. 못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든 거 스크린샷도 찍고, 어떤 친구들은 시연 영상까지도 다 찍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관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되게, 그리고 구조도도 다 그려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실제로 막 얘기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자기가 만든 거지만 특정 상황에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질문도 뽑아서 좀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준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넓거든. 만든 거 내에서 하는 질문도 굉장히 넓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답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들이 되게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 아는 걸 물어봐요. 자기가 최근에 했던 거. 외골수인 사람들이 제일 못된 게 그런 거예요. 약간 진검승부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 되게 웃긴 거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회사 가면 많이 느끼세요. 회사 가면 개발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 기싸움이 있어요. 되게 묘한. 그러니까 개발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난 네 얘기를 듣지 않아, 뭐 이런 거 이게 있어요. 되게 의외로 공대생들이 되게 감정적인 게 있어. 자존심도 더럽게 세고.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저는 다루는 거 되게 익숙해요. 그냥 힘으로 막 눌러버려요.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둘 중 하나지 뭐. 옛날에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같이 일을 한다면 좀 더 유하게 달래겠지? 애기들 같아 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결국엔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피하는 방식의 그런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싶었고, 그게 패턴 교육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노프 팀장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 프로세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점점 현업에 가서. 그래서 질문을 반복해야 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체화해서, 그 피부과 주사 보면 샤넬 주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부에 좋은 걸 다 때려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사를 이렇게 피부에 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딱 보면서 내가 느꼈지. 아, 팀노바의 패턴 교육법에는 그런 걸 다 녹여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하브루타까지 도입을 한 거죠. 왜냐면 패턴 교육은 저의 스마트한 어떤 습관들을 되게 그 친구들에 입혀주는 거고,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이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해, 그리고 거기다가 부족한 게 창의성이었는데 질문하는 능력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한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런 분도 굉장한 어떤 통찰력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어떤 통찰이 뛰어난 사람들,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유대계예요. 유대계고 질문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의 문화에 있었죠. 그런 문화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누가 튀거나 뭔가 되게 잘나고 그러면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짝퉁 많이 하다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리뷰하다가 문제 생긴 사람도 보면 자기가 짝퉁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확인된 건 한 8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 안 소식은. 근데 모든 게 마치 짝퉁인 것처럼 막 공격을 받더라고. 그리고 인신공격에 막 가족 공격까지 가는 거 보면서 그 어떤 게 굉장히 빼어나고 굉장히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서 그런 걸 공격을 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기를 잃는 것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막 가족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방향성까지 보여주는 건 되게 미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 선 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지. 사람 선을 되게 잘 넘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그 이력서 막 유출도 막 돼가지고 시켜가지고 막 조리돌림하고 그 친구 되게 힘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엄청 훌륭한 개발자고 지금은 뭐 어디 가서든 빼어난 개발자, 벌써 이제 3년 4년 된 이슈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되게 훌륭하게 창업한 친구도 있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하는 세상에 계속 적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제가 4, 5년 주기로 항상 바뀐다 그랬는데 이제는 1, 2년 주기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10년 주기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개발자는 2년 주기로 계속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물론 안 하셔도 적당히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개발자 부족하니까. 그런데 늘 말하지만 하이엔드에서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항상 최정상에서 있고 싶고 항상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면 변화는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곳에서 학습을 딱 받아서 그 학원에서만 그것만 엑기스로만 딱 받는 게 당장엔 좋아 보여도 제일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다른 스킬이 필요할 때는 그때도 또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되게 그런 게 생겨요. 근데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되게 신기술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패턴 교육법이 빛을 발하거든요. 저희가 웹RTC 한창 많이 할 때 커뮤니티에서 까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기술이었어요. 저희가 웹RTC 초기에 썼거든요. 카카오톡에서도 영상통화할 때도 쓰고 우리 줌에서도 쓰고 막 다 써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웹RTC 한다고 아무도 욕 안 해. 그때 새로워서 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무식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저 사람이 새로운 걸 할 때 저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저 기술에 대한 어떤 되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무지한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은 어떤 새롭다, 그러면 나 너 싫어, 몰랑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에도 그렇잖아요. 뭔 블록체인 튤립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3년 전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고 이게 분명히 보안적으로는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쓰일 곳이 많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이걸 튤립이라고 하면서까지, 네덜란드 튤립이라고 하면서까지 공격을 하는 걸까? 새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무서운 이유는 걔네가 우리한테 적대적일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적대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파충류 같은 것도 되게 무섭고 징그러운데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알기 때문에 그 파충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걸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대적이냐 아니냐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한 막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순전히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의 문제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득세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항상 변화를 하고 있고 매번 커리큘럼이 그 응용 2단계 때 인공지능 한창 많이 보냈었다가 요즘 또 블록체인으로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NFT나 뭐 이런 쪽이 핫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굉장히 대우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도 이런 커리큘럼을 만든 제 자신에게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프라이드를 갖고 있거든요. 연봉도 5천 이하로 올해 아무도 안 갖고 다 5천 이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변화를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